지윤 대표님, 그 포스코 그룹, LG 그룹, 에코프로 이렇게 그룹 요 세 가지가 이제 거의 3대 천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아까 앞서서 LG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은 약간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 네네. 이 셋 중에 좀 가장 매력적인 밸류 체인과 주가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그룹은 좀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심플하게 가장 마진이 잘 나는 건 역시 리튬일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2026년도에 이제 그 리튬 가격 회복되는 걸 감안했을 때 에비타 마진을 리튬을 22.8% 대략 23%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 엄청나게 이익 좋아진다고 해도 양극재 업체들 아까 LG화학 살짝 말씀드렸는데 LG화학이 아마 올해 2분기 때 아마 최대 영업이익 찍으면 네. 양극재에서 아마 9에서 10%일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양극재가 9에서 10%인데 리튬 마진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23%니까 포스코 그룹에서 그 26년도 기준으로 에비타 마진 24%, 23.8% 그렇게 잡았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많이 남으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튬이니까 사실은 리튬이 양극재보다는 마진이 말해주듯이 영업이익률이 말해주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의 끝판왕이면서 2차 전지 단에서는 가장 고부가치를 나타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체인의 끝판왕 리튬을 이제 생산해서 그게 실제 숫자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따끈따끈한 어제 9월 10일자 기준의 평균 값입니다. 25년도에 이미 올해 상반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25년도 기준으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저 평균 값을 구한 업체들입니다. LG 에너솔루션부터 대주전자재료와 P&T까지 넣었거든요. 이 업체들의 평균 PER이 38배고요. 이 38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시려면 코스피 평균 PER이 올해 기준 17배, 코스닥 평균 PER이 코스닥이 박살나면서 86배까지 떨어진 거고요. 원래는 코스닥 평균 PER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한 중간 정도 수준의 밸류를 받는 거고요. 26년에 이제 정상적인 밸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년 기준 22배니까 그러면 요게 기준점이 딱 생긴 거예요. 25년 평균 PER 38배, 26년 23배. 그런데 LG엔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194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47배인데 이제 26년 기준으로 하면 27배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삼성 SDI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올해도 20배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 13배, 26년에 10배니까 상당히 삼성 SDI는 밸류에이션 측면에 매력이 있고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다. 네. 그렇게 되고 LG화학이 뭐 11배입니다. 내년 기준 11배니까 뭐 양극재 5대 천왕인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움, 코스모 신소재, 뭐 LNF까지 내년 기준 이 PER들, 이 엄청난 PER들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욕을 먹더라도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장비주의 이 P&T가 수주잔고가 지금 2조를 돌파했거든요. 그게 와. 이제 차분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P&T 말고 뭐 많이 알려진 장비 회사가 뭐 CIS도 있고 또 모 채널에서 뭐 강력히 밀었던 뭐 윤성 FNC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넘사벽입니다. 내년 기준 6.7배니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잘 모르고 그냥 대주전자재료 23년도 PER만 보고 야 1900배가 넘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올해 실적이 그쵸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 장비업체 배터리 셀업체 다 포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회사라서 연간으로도 가장 실적이 계속 증가폭이 클 거라고 예상돼서 올해 24년도 PER이 극명하게 64배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 35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LG그룹, 에코프로 그룹 중에
그룹사 측면으로 가장 매력적인 거는 뭐 압도적으로 포스코 그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단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비싼데 포스코 퓨처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중저가 완성차 잘 팔리는 거에 완벽하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월별로 150%씩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GM의 에퀴녹스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고요. 기아 EV3의 핵심 양극재 공급사입니다. 기아 EV3는 지금 3천만 원 보조금 포함하면 3천만 원 중후반대 차인데 7월 말에 스타트 끊었거든요. 이제부터 판매 폭증할 시기고요. 지금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 대수 플러스 이제 최근 판매되는 현황 보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만 7,000대 넘게 팔렸고요. 캐스퍼가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3,000대 이상 팔렸고요. 지금 캐스퍼 EV가 지금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력 고객사 지금 GM이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 낮춰서 20만 대에서 20만 5천 대인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낮추는 것 같아요. 이게 GM 전기차가 재고 부담이 있었는데 GM이 월간 이제 2만 대씩 팔아야 25만 대잖아요. 지금 GM이 지금 7월 달에 2만 2천 대, 8월 달에 14,000 대? 그 정도에서 평균가 한 14,000에서 16,0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GM 가이던스가 더 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그래 보이고요. 연간으로 판매량이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두 군데만 판매량이 제일 올해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 더 힘들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도 20% 성장 나오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모두 올해 연간으로 판매량이 마이너스 찍을 거로 보이고요.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연초에 예상한 거는 40% 이상의 판매 성장을 예상했는데 그거에 반뚝 깎인 절반 반토막 난 20%지만 판매량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양극재 캐파를 줄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6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초창기에 말한 거는 55만 톤을 예상했는데 현실적으로 39만 5천 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 26년 39만 5천 톤은 지금 요런 에퀴녹스나 EV3나 캐스퍼 중저가 차종에 가장 포커스가 잘 된 차거든요.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포드 쪽하고도 굉장히 주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나 지금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은 일본차 도요타나 혼다 이쪽 물량도 워낙 LG 엔솔의 아주 강력한 양극재 공급 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받는 거 LG화학에 40% 떼주고 남으면 나머지 60% 가져갈 만한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밖에 없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가 안 돼요. 좋은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중저가 차종에 아직 들어갈 만큼 이 레퍼런스나 품질이나 양산 수율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중저가 차종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쉽게 말하면 가장 최대 수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잘하는 게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요게 2023년 8월인가 가장 빨리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해서 요게 매출 비중 사이즈가 지금 전체 매출의 60%에서 7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단결정 양극재를 대부분 이제 기존 양극재는 다결정인데 단결정 양극재를 전부 바꿔가는 추세예요. 그거는 포스코 퓨처엠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도 다 해당이 되고 LNF 마찬가지고요. 그럼 단결정 양극재 계속 늘리면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다결정 양극재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차세대 양극재라고 하는 고전한 미드니켈, 뭐 망간리치 이런 차세대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차세대 양극재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안타까운 거는 그 흑연 사업을 그러니까 음극재 사업을 하는데
음극재 사업이 일시적으로 이익을 깎아먹었어요. 인조의견하고 천연의견 관련돼서. 그러니까 분기에 3개월에 2분기 실적 반영됐을 때 그때 뭐 490억인가 그 정도가 이제 그 적자로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했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없어집니다. 올해 3분기부터.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그 음극재가 마이너스로 깎아먹는 것만 플러스까지는 안 돼도 0으로 떨어지면 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말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부터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유럽 고객사 재고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중대형 전지 쪽, 그러니까 유럽 배터리 물량도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캐스퍼가 이제 연간 4,000대 이상을 팔면서 캐스퍼 관련된 부분이랑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래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가 판매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 캐스퍼가 월간 이제 4,000대씩 판매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거하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배터리도 설계하는데 AI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설계 기간을 하루로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건비랑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아마 배터리 설계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최초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려하는 전기차 화재,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BMS의 답이 있습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약자인데요. 원격으로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제어하거나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BMS 관련돼서는 LG에너지 솔루션 R&D 컨트롤 최고 기술 책임자가 CTO가 직접 총괄하고요. 이미 10만 대 이상의 이 전기차 백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으로도 뭐 압도적인 원탑이고요.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BMS 진단 솔루션만 7,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약 1.3배고요. 일본의 2.5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에 관련돼서 BMS 솔루션은 당연히 LG엔솔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SDI나 SK온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삼성 SDI나 SK온을 다 합치면 일본 업체 2.5배, 중국 업체 1.3배고요. 이 BMS 관련된 소프트웨어하고 BMS 관련된 특허는 LG엔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이 BMS가 엄청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화재에 대한 굉장히 포비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북미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30%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연평균 30% 성장의 가장 핵심 최대수 해주는 LG 엔솔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 테슬라 표인데요. 테슬라도 도입한다 했는데 100% 도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건식 전극 공정도 삼성 SDI나 SK온이 아니라 LG엔솔이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건식 전극 공정이 양극에도 돼야 되고 음극에도 돼야 되는데, 양극은 성공했는데 음극에서 실패해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LG엔솔이. 우린 양극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이제 음극까지 완벽하게 도입하는 시기는, 양극은 이미 하고 있고 음극까지 건식 전극 공정을 도입하는 시기는 2028년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LG엔솔이 공격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테슬라가 유일하게 생산 공정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레퍼런스에서 파나소닉이란 또 그 일본 배터리사를 양분하고 있잖아요. LG엔솔이 3분의 1, 파나소닉이 뭐 조금 더 많은 뭐 3분의 1.5, 나머지가 CATL 배터리를 테슬라가 경쟁시키듯 쓰듯이, 근데 파나소닉에 대한 언급보다 LG엔솔에 대한 언급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식 전극 공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미니멈 17%에서 맥스 30%까지 원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배터리 그리디 페리티 구간에 더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건식 전극 공정이 부각받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건식 전극 공정 도입되면 배터리
업체들이 마진을 당연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식전국 공정 도입의 최대 수혜주도 LG 엔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선두로 치고 나갈 거라고 보이고요. 한 번도 언급드린 적은 없는데 전구체 관련돼서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등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21만 톤에 지금 심지어 에코프로 BM 양극재 출하량 27년 71만 톤 분명히 이거 나올 거다. 그러니까 출하량 감소하는 게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다 줄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만 뭐 특별한 고객사가 있지 않는 한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유일하게 캐파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엔캠 같은 전해액 업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구체도 중국 전구체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중국 전구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일본 업체하고 국내 업체인데 국내 업체 중에는 뭐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등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전구체 쪽을 공부해 보시겠다고 하면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구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구체는 쇼티지인 거죠. 중국산 전구체 안 써야 되고 전구체는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해서 회사한테 물량 빨리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양산을 앞당겨 한 회사가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고요. 에코앤드림은 국내 양극재 업체도 아니고 벨기에에 있는 유미코라는 업체한테 이제 막 수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새만금의 공장을 막 2배, 3배씩 증설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당연히 벨기에 유미코 레퍼런스가 쌓이면 아마 국내 양극재 업체들도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납품해야 되는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 업체들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LG화,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회사들은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충분히 전구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에코앤드림에 물량을 안 주는 거는 레퍼런스가 검증이 안 됐고 아직 전구체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그 소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사례에서 밝혔듯이 에코앤드림의 그 김태민 부사장님이 2차전지 캐즘?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고객사가 양산 빨리 해달라고 지금 난리치는 상황에 대해서 원래 25년도에 새만금 공장 양산할 거로 24년도로 땡겼고요. 그래서 연간 지금 3만 톤씩 증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에코앤드림이 5천 톤이니까 3만 톤이면 7배 이상 증설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벨기에 그 유미코란 회사를 통해서 어디가 최종 납품지냐면 현대차입니다. 현대기아차.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 중저가 모델에 포커스된 이 전구체 벨기에 유미코 이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라인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구체가 전액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배터리 원가의 40% 차지하는 양극재의 70% 이상이 전구체거든요. 근데 전구체도 탈중국이잖아요. 네. 그럼 40에 80%면 8% 이상이잖아요. 근데 아까 배터리 원가의 전액이 9%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전액은 쇼티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전구체는 지금 쇼티지 상황인 거거든요. 야, 나는 양극재 배터리 셀 불안해. 이미 주가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뭔가 새로운 신규 투자처를 찾고 싶다. 그래도 이 와중에 뭐 차별화된 성장을 나타내는 밸류체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실 텐데 그럼 국내 업체들이 경쟁이 덜 치열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전구체라고 할 만한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인드림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엄청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같은 전구체를 하는데 전기차 쪽이 아니고요. 반도체도 프리커서라고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쪽 전구체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전해액은 엔캠도 하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하죠. 동화기업도 하죠. 덕산테코피아도 하죠. 네.
뭐 중앙첨단 소재도 하죠. 이미 경쟁사가 5개, 6개니까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무조건 봐야 되는 회사고, 오늘 처음으로 전구체 말씀드리는데, 전구체도 사람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가려있는 에코인 드림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에코인 드림 한번 볼게요. 까였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올해 2분기에 분기 실적으로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2.8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내년에 이거 매출 잡힌 거 보이세요? 갑자기 확 늘어나네요. 그렇죠. 와. 이게 그냥 늘어날까요? 이거는 캐파 잡아놓은 거, 증설 물량이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5천억 사이즈까지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영업이익 380억이고요. 시총대만 사이즈를 보시자고요. 5천억 사이즈에 이제 당장 내년에 지금 380억 영업이익 잡아놨잖아요. 네. 5천억인데 380억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랑 딱 단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는 시총이 엄청나게 크죠. 시총 대 영업이익 사이즈만 비교해도 이런 종목 투자해야겠다,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명확하게 나옵니다. 와, 에코프로 머티는요 얼마나 크냐면요, 코스피 58이에요. 58이. 6조네요. 네, 6조에 6조. 그러면 아까 네. 아니 5,900억짜리잖아요. 5,976. 네, 6천억 잡고 6천억짜리가 380억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면 최소한 그거 10배인 3,800억의 이익을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년 추정치가 3,800억이 나온다고 치면 에코프로 머티는 적정한 수준의 밸류를 받는 거죠. 근데 보세요. 2분기까지 누적해서 167억 적자예요. 작년에 88억이고요. 심지어 최고 맥스 이익 찍었을 때가 390억이에요. 10배가 더 필요한데. 10배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167억 상반기 적자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에코인 드림이 주가 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왜? 이익이 40억대에서 380억으로 몇 배 늘어나죠? 8배 늘어나요. 이익 8배 늘어나는 게 주가가 8배는 안 늘어나더라도 그게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야죠. 최근 1년 동안 흐름 보시면 잘 버텼거든요. 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이익 8배 늘어나니까 주가가 8배 늘어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빠질 때 이것도 같이 빠졌거든요. 7만 원짜리였는데 33,600원은 반토막도 더 빠졌어요. 6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익은 내년에 8배 개선된대요. 근데 뭐 2차전 주식들은 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액 엄청 관심 받으면서 전액 얘기하는데, 아까 경쟁 구도나 앞으로 이익 늘어나는 사이즈를 봤을 때 저는 이 전구체 쪽이, 거기도 전액도 탈 중국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탈 중국이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경쟁 강도는 이쪽이 더 훨씬 약하다. 그 말은 이 몇 개 업체, 중국 업체, 에코인 드림, 에코프로 머티가 독점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6천억밖에 안 되는 이 에코인 드림이 이익의 그 늘어나는 성장 속도나 밸류에이션 훨씬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전구체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토론도 하고요. 네네네. 근데 해리스가 생각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어제 나왔죠. 네, 그러면은 해리스가 만약에 네. 당선이 된다 하면 네네. 2차전지 주식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지금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 네.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언론 그 기사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해리스가 되면 당연히 IRA와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보조금 수혜 가식성이 4년에서 8년으로 최대 맥스 8년치까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트럼프 쪽 지지를 밝혔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트럼프가 돼도 전기차 관련돼서 이 법안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얼마든지 IRA 법안을 세부 사항을 축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걸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왜 이 미국에 지금 25년도부터
국내 기업 주도로 국내 기업이라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주도로 미국 배터리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 미국 배터리 공급량을 미국 현지에 공장 지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나요? 없죠. 없죠. 테슬라가 자체로 잘 네. 만드나요? 혹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LG엔솔한테 손 벌리잖아요. 네. 트럼프가 돼서 이 상황을 갈아엎어 한들 이렇게 많은 2차 전지 생산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500기가와트시가 넘어요. 그럼 이 500기가와트시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이 이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캐파에 의존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파나소닉이 배터리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 거의 90% 의존하는 회사인데 계속 제가 매달 데이터 말씀드리는데 매달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20% 많게는 30%씩 빠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테슬라에 집중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야 미국 연평균 30% 성장 못해. 미국 15% 되면 잘하는 거야 하고 아주 물론 그들만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물량을 싹 빼서 자기네들 혼다나 토요타 물량을 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물량을 중국이 가져가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LG엔솔이 미국에서 7월 달 데이터가 8월 달 데이터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8월 데이터 나오면 제가 이제 9월 말에 또 나오니까 그때 싹 8월 최신 업데이트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7월 달 거 기준으로 캐즘 얘기하지만 LG엔솔의 7월 달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파나소닉 물량을 점점 많이 뺏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61.7%인가 60%가 넘게 출하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22%인가 23%인가 줄었고요. CATL도 미국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CATL이 많이 또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 CATL하고 LG엔솔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7월 달 데이터 기준으로. 요거 흥국증권 요거 레포트 어제 거예요. 이거 따끈따끈하니까 요거 찾아서 꼭 보시고요. 잘 썼어요. 요 흥국증권 레포트 그럼 요약해줘. 그럼 요약해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네. 배터리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핵심이고요. 배터리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가 가져가려면 엄청난 기술적 레퍼런스와 품질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고객사가 오케이 해줘야 되고 그게 수율까지 이어지고 배터리의 안정성까지 보장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검증할 수 있냐? 엄청난 양의 캐펙스 투자로 검증할 수 있는데 캐펙스 투자는 중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 업체의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프라이스 페리티 이거 아까 설명드린 그 딱 그거예요. 네. 전기차와 일반 휘발유차의 가격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25년 말에서 26년 초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전기차가 휘발유차 가격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라이스 페리티 도달 시점이 25년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배터리 제조 원가 내려가고 제조 원가가 내려가고 물량도 늘어나고 물량 늘어나고 예. 그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그렇죠. 배터리 자체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의 프라이스 페리티가 도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아까 토탈 코스트 그 오퍼레이션 TCO 비용이 중고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테슬라 때문에 왔다 갔다 망가뜨린 거 빼고는 전기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휘발유차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기차가 중고차 값만 제 가격을 받는다면 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 유지비나 운영했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점점 이 전기차에 대한 확산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 전기차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16.6%지만 이 ESS 관련돼서도 연간 27.5%, 28%의 성장을 잡고 있어요. 근데 ESS 시장에서 다시 LG엔솔과 삼성 SDI가 중국 거를 빼앗고 있다. 그래서 이 ESS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자전거 화재 때문에 60여 명이
전기 자전거요? 예. 와. 왜 최근에 또 얘네 무슨 그 차도 막 산발 차, 그거 예. 자동차 그것도 불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불났잖아요. 그래서 CATL 그 회장이 밝혔어요. 우리 생각보다 이 기술과 관련돼서는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CATL 회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CATL 화재가 안 나느냐? CATL이 많이 장착된 차가 상하이 자동차,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아이온이란 모델이에요. 1년에 연초에 불나고 연말에 또 불나가지고 2번 연속으로 불난 상황이 있고요. 여론 악화, 그러니까 전기차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키워드로 EV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잘 안 나간다는 게 이제 캐즘 얘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김지윤 대표님께서는 좀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캐즘 극복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캐즘 극복은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으로 간 큰 대의명제가 바뀌지 않고요. 물론 휘발유차를 100% 대체할 수는 없겠죠. 왜 전고체 배터리도 마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상당 부분 휘발유차의 60% 70%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상황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휘발유차가 안 바뀌면 엄청난 양의 이 탈탄소 친환경 관련된 그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기존에는 확산이 될 수가 없었던 거가 전기차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만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생기고 신규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캐즘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전기차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길 거라는 거고 국내 업체들이 생산 관련돼서 이익을 많이 못 낼 거다.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마진이나 아까 중국하고 경쟁률을 보면 삼성 SDI는 헝가리의 비중이 77%고요. SK온은 의외로 또 중국이 비중이 77%고요. LG엔솔은 폴란드하고 미국이 5.4%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비중은 10% 언더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이 레포트에 어떻게 보면 요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산 캐파를 자국에서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생산 캐파를 이미 증설을 해서 양산하는 과정이 올해 내년 초까지 이미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대체할 만한 명확한 대체제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 산업자료 연구원과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인데요. 배터리 공장 자체가 대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캐파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조 단위로 돈이 들어. 그다음에 공장 수도 특정 기가와트시 여기서 보시면 30기가와트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게임이 안 돼요. 30기가와트시 우리나라는 전체 캐파의 67%까지 올라가고요. 중국은 46%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잡았을 때 46%거든요. 그럼 중국은 지금 25%대고 우리는 60%예요. 이미 우린 60%예요. 여기서 6, 7% 늘어나야 되고요. 중국은 25%에서 20% 이상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30기가와트 이상을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에서 원하는데 이 엄청난 공장 대형화의 생산 캐파 그리고 공장 수 이거 두 개를 중국이 쉽게 맞출 수 있을까? 공장 캐파를 엄청나게 지어놔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넘게 손실을 보면서 그 양산 수율을 잡았거든요. 농담으로 유럽에서 물 조건만 달라져도 배터리 수율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미 맞춰 놓은 거죠. 유럽하고 미국에. 근데 중국이 아까 충격적인 데이터가 CATL이 1등인데 압도적인 1등인데 CATL조차도 북미나 유럽에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 동남아시아라
자기네 중국에서 그냥 계속 맞아요. 1등 놀이만 하고 있는 오히려 거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네,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생산 능력과 공장 수를 이미 엄청나게 벌려놨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30기가와트짜리 공장을 46%까지 캐파를 올린다고 해도 이 캐파 격차 벌어지는 거는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보고요. 중국 거 관련돼서 이번에 화재 사건 때문에 더 이게 좀 보수적으로 수치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리포트들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내용들 또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맞아요, 네. 정리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가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가 원래 힘든 거고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없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꾸 남한테 남 탓으로 돌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상당히 욕하거나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자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올해 횟수로 딱 이제 19년 차인데 19년 동안 저도 뭐 깡통도 2번 차봤고 해봤지만 40% 50% 빠지는 거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주식 갖고 있으면 40% 50%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오래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황이 지금 반도체는 버틸 줄 알았는데 반도체 고점 대비 50%, 30, 40% 가까이 빠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렇게 잘 나가던 조선주 주춤하죠. 방산 또 주춤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 다른 거 갈아탔더니 또 다른 거에서 또 까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순환매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요. 종목별로 투자 관련돼서 쉽게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로 갈아타야지. 조선이 핫하다니까 조선으로 갈아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2차 전지 예를 들어 비중 많이 들고 있으면 좀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진짜 내가 맨 처음에 세웠던 2차 전지는 난 2년 3년 보유하고 가져갈 건데 2025년 그쵸. 그 대원칙이 내가 깨트리고 그걸 무시하고 반도체가 좀 수익 잘 나온다니까 갈아타는 거 아닌지 그걸 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반도체로 갈아탈 거면 내 처음에 2차 전지 투자 원칙이 깨진 겁니다. 내가 투자 원칙을 잘못 세운 거지.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반도체 가서도 또 깨질 확률이 그 반도체 가서 갈아탔는데 반도체 떨어지니까 잠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네? 그럼 제약바이오 또 갈아타실 겁니까? 그래서 그 내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과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시고 지금은 2차 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때 한번 저도 나와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메가 트렌드가 뭐가 될지 로봇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제약바이오가 될지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료 서치 손품파하시고 공부하시고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